관객 여러분, 느끼셨나요? 시장의 공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올해 가장 놀라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4% 떨어졌고 월스트리트도에 빠졌습니다. 테크 거물 테슬라도 몰려 파는 대상이 되어 주가는 하루 만에 15% 이상 떨어져 이전 고점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뜨거운 AI 개념주도 면치지 못했습니다. 팔란티어 팔란타와 APP의 플로빈, 아플로빈과 같은 대형 AI 리더주도 모두 급락하며 공포와 탐욕 지수도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해 마치 이전 시장 격렬한 싸움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마치 경고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5년 미국 주식시장은 약세장에 들어설까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기술 분석과 기본 분석을 결합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 문제를 깊이 탐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먼저 최근 미국 주식 급락의 3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불씨가 이 공황을 불러일으켰는지 살펴보죠. 우선 표면에 드러난 것은 오싹하게 만드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입니다. 2024년에 원래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근 발표된 경제 데이터는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고 경제 성장은 뚜렷이 둔화되었습니다. 고인플레이션과 경제 후퇴는 바로 1970년대 정부를 에로사로 만들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조합입니다. 작년에 지난주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시스템의 한 고위 직원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물가와 성장 추세가 결정자들을 어려운 입장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급등하지만 경제는 정체하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연준이 경제를 격려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가 더욱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악몽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타올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1970년대 미국 주식은 상당히 잔통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나타나 시장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변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정치계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새 정부가 취임한 후 자주 행동을 취했으며 그중 시장을 가장 긴장시키는 것은 다시 관세 막대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도 여러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상업 체인이 긴장감에 잠겼습니다. 마치 새로운 무역 경쟁이 일발한 것 같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인상해 공급망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업의 신뢰도도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쇠퇴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소위 트럼프 세션, 트럼프 세션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경기 침체의 위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명령이 자주 바뀌는 스타일이 경제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겁먹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 자신이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실제로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하고 현재 경제는 단지 과도기라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의혹이 불가피하게 깊어졌습니다. 사실 월스트리트 최고 기관조차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솔드먼삭스 골드만 사이츠의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15%에서 20%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책 변동으로 인한 하향 위험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투자자의 감정과 시장 유동성의 큰 변화입니다. 먼저 2015년에 대해 좀 더 넓은 시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해 연준은 이전에 전례 없는 양적 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의 길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금, 환경의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미국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격렬한 변동기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 경제 둔화와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게다가 석유 선물 가격이 급락해 미국 주식도 점차 약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 8월 시장의 공황 감정도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8월 24일 중국 주식 시장은 8%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개장하자마자 1000점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그 주에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시장도 불과 몇 일 사이에 수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도 세력은 2016년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S&P 500 지수의 최대 하락폭은 약 15%에 가까웠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기술적 약세장이 10% 하락 기준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황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중단할 때까지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한 후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된 것을 보여줍니다. 관대한 통화 정책이 긴축 정책으로 바뀔 때 시장은 종종 불균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통도 불가피합니다. 현재 2025년 미국 주식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거시적 환경과 시장 반응을 보면 확실히 많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 후 우리는 다시 기술 분석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시장의 구조가 이미 약세장으로 전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대형 주식의 추세가 약화되는 징후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 대표 지수들이 최근 중요한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는 이미 그 지지선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200일 이동 평균선의 추세도 평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지속된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한다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데스 크로스 데스 크로스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기술 분석파들이 약세장을 인정하는 강력한 확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동 평균선 외에도 추세 구조에서 상승 궤도를 뚜렷하게 하향 돌파해 연속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시장의 4단계 이론을 이용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장기적인 상승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점에서의 횡보 기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장기적인 하락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장이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주요 지수가 최근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약세장 진입의 문턱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다음 거래일에 S&P 500이나 나스닥의 하락폭이 확대되어 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정의상 시장은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선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세 구조를 살펴보아 하락 추세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지거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지수의 장기 이동평균선이 모두 하락하고 반등 고점이 새로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한 차례보다 한 차례 낮아지며 계속 하락한다면 이는 공세 추세가 주도권을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락폭이 20%에 미치지 않더라도 약세장 행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미래 시장이 중기 조정인지 아니면 약세장의 시작인지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를 파악하고 전략을 조정하며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약세장에서 무턱대고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신 현금을 보유하고 수비에 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장이 약세일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주식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종종 다음 주가 상승 추세의 잠재적인 리더가 됩니다. 시장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학습을 통해 더 나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약세장은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와 전략이 부족한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를 돕고 위험이 도래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도록 경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비를 견뎌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약세장 이후에는 종종 다음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기능을 켜면 향후 중요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시장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여 함께 이 시장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를 강력하게 격려하며 고품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